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어젯밤에도 치킨 시킬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결국 시키셨죠? 그리고 먹고 나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며 잠들지 않으셨나요? 저 김유진도 다이어트 전문가 명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밤마다 라면 냄새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뚱뚱해지는 이유가 애초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책 미네소타 대학 심리학과 트레이시 만 교수의 Why We Eat은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다루고 있어요. 저자는 무려 20년 넘게 식습관과 자기 통제를 연구했는데요. 결론이 아주 시원합니다.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언니가 알기 쉽게 하나씩 풀어줄게요. 여러분, 체중 설정 값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은 각자 정해진 체중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달 동안 샐러드만 먹고 5kg을 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 식욕이 폭발해서 요요가 오더라고요. 책에서는 이걸 기근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몸은 비상사태다. 주인이 굶어 죽으려 한다. 라고 인식해서 대사량을 확 줄이고 음식을 보자. 마자지방으로 저장하려고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 굶을수록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생물학적 반응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심리적인 함정이에요. 저도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피자 한 조각만 먹어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3조각째 먹고 있더라고요. 이때 드는 생각, 딱 하나죠? 에라 모르겠다. 망했으니 그냥 다 먹자. 심리학 용어로는 이걸 탈억제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What the hell 효과라고도 불러요. 다이어트 규칙을 한번 어기는 순간 둑이 무너지듯 폭식하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식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람일수록 이 둑이 훨씬 더 쉽게 더 와장창 무너진다는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유튜브 보면서 과자 집어 먹고 계신 분? 찔리죠? 책에서는 이걸 주의력 근시안이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친구랑 수다를 떨 때 우리 뇌는 먹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배부르다는 신호를 놓치게 되고 눈앞에 있는 음식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게 되죠. 제 남동생이 딱 그래요. 게임하면서 컵라면 먹으면 자기가 2개 먹었는지 3개 먹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뇌가 딴 데 팔려 있으면 다이어트 의지는 가출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트레이시 만 교수는 말합니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대신 환경을 바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의지력은 배터리랑 같아서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고 일하면 저녁엔 방전돼요. 방전된 상태에서 야식을 참는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의지박약이야 라고 인정하고 의지를 쓸 필요조차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뇌를 속이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은 장애물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과자나 초콜릿 어디에 두세요? 식탁 위? 책상 서랍? 눈에 보이고 손 닿기 쉬우면 무조건 먹게 되어 있어요. 책에 나온 실험이 대박인데요. 사무실 책상 위에 초콜릿을 뒀을 때랑 2m 떨어진 곳에 뒀을 때 먹는 양 차이가 어마어마했대요. 단지 일어나서 걸어가야 한다는 그 작은 귀찮음이 식욕을 이긴 거죠. 저도 이 방법 쓰고 나서 간식 창고를 베란다 제일 높은 선반으로 옮겼거든요. 귀찮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반대로 건강한 음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무조건 쉽고 편하게 만들어야 해요. 건강한 음식은 눈에 띄게, 나쁜 음식은 눈에 안 띄게. 이게 진리입니다. 냉장고 열자마자 콜라 대신 씻어둔 방울토마토가 보이게 배치하세요. 과일도 껍질째 먹을 수 있게 씻어두거나 미리 깎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세요. 배고플 때 사과 깎는 거 귀찮아서 라면 끓이는 게 우리잖아요. 그 귀찮음을 미리 제거해두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다음은 델베프 착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뇌는 와, 양이 많다 라고 착각해서 포만감을 더 크게 느낀대요. 반대로 큰 접시에 담으면 같은 양이라도 왜 이렇게 적어? 라고 느껴서 더 먹게 되고요. 식당 뷔페 가면 큰 접시 주잖아요. 그게 다 우리 많이 먹으라는 전략이거든요.
집에서는 무조건 작은 밥그릇, 작은 접시를 쓰세요. 이것만 바꿔도 섭취 칼로리가 2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진짜 강추하는 방법인데요. 채소 먼저 먹기입니다. 보통 고기랑 밥이랑 반찬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지 말고 식사 시작할 때 채소 반찬이나 샐러드부터 먼저 다 드세요. 배가 제일 고플 때 채소를 먹으면 그나마 맛있게 느껴지고 나중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 이미 배가 좀 차 있어서 덜 먹게 되거든요. 저희 학교 급식실 실험에서도 채소를 식판 맨 앞에 뒀더니 아이들이 채소를 4배나 더 먹었대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이랑 모이면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나요? 사회적 촉진 효과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천천히 먹는 친구, 소식하는 친구 옆에 앉는 거예요. 그 친구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밥 먹을 때 페이스메이커 친구를 한 명 정해보는 건 어때요? 우울할 때 초콜릿이나 떡볶이 찾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래요. 그걸 컴포트 푸드, 위로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레이시 만 교수가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한 뒤에 한 그룹은 좋아하는 간식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게 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기분이 나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았대요. 즉, 음식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기분이 풀린 거라는 거죠. 배고픈 게 아니라면 굳이 기분 때문에 칼로리를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걸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패배자인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저 생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오늘 좀 많이 먹었으면 내 몸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나 보다 하고 쿨하게 넘기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뱃살만 더 찌거든요. 자책 대신 산책을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가 참 감동적이에요. 가장 마른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몸매를 쫓느라 정작 중요한 건강과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레이시 만 교수는 말합니다. 무리하게 굶어서 만든 몸무게가 아니라 건강하게 먹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몸무게가 진짜 내 몸무게라고요. 그 숫자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상태라면 그걸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 탓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다. 둘째,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간식은 멀리, 채소는 가까이. 셋째, 작은 접시를 쓰고 딴짓하지 말고 먹는 것에 집중해라. 어때요? 거창한 식단이나 운동 계획보다 훨씬 해볼 만하죠? 내일부터 당장 밥그릇부터 바꿔보자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평생 함께할 가장 소중한 파트너죠. 이제 그만 싸우고 몸이 편안해하는 환경을 선물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엔 작은 접시에 담아 천천히 맛을 음미해보세요. 그럼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